이게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이게 제가 이런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항상 서민을 외치잖아요. 우리 민주당은 서민을 대변하는 정부고 저소득층 그리고 약자층을 항상 더 강하게 보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따뜻함, 진보 사회의 어떤 그런 걸 이루겠다라는 게 이분들의 계층 주장인 사다리를 것인데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외쳐왔죠. 이 민주당이라는 그 집단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이해합니다. 강남 상구의 집값을 다소 인위적으로 잡는 것은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정치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받아들여 보려고 해요. 근데 서울에서 예를 들면 노원, 성북, 은평, 중랑 이런 데 대부분 위치한 어떤 그 7, 8억 이하의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사거나 할 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 거기 그 층에 있는 그 부동산 시장도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을 덜 가진 사람들이 지금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한 6주차, 5주차 됐는데 10월 15일 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후에 제가 아마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남 상구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다만 예전보다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딱 단언해서 확실히 올랐다,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 실거래가가 아직 등록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주식이랑 달라서 실거래가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이나 경기도나 서울처럼 이제 교통이나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강남 상구 집값에 어느 정도 비율로 수렴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신봉하는 이 부동산 계급론의 어떤 그 하나인데 이때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왜냐면은 옥수동에 살다가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압구정으로 가는 게 많고요. 이제 압구정에서 이제 평생 살다가 자식한테 집 몇 채 주고 한 채 주면서 본인들은 이제 넓은 집을 처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엄연히 부동산은 계급과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계급 사다리가 작동할 때는 그 명백한 이 자본의 그 이렇게 점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동구 살다가 강남구로 이사 가는 건 되게 좋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더 큰 돈을 주고 더 좋은 인프라를 가진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통로 자체를 굉장히 투기라고 인식하고 정책을 짜놨기 때문에 지금 김은혜 의원이 지금 이렇게 발언한 것들처럼 의도와 달리 모르겠어요. 실제 의도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게 이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가장 조금 하위 부분에 있는 사회 초년생 또 정말 서민층이 젊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그 주택 지역까지 이런 지금 대출이라든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더 서민한테 악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신봉하고 있는 것의 일종이다라고 하신 것이 결국은 시장의 원리를 말씀을 하신 건데 김은혜 의원이 여기 밑에 기사 제가 헤드라인 아래 썼듯이 국민 선택권을 정부가 강제하는 시장과 맞서는 예산이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예산이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택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시장에서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강남구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잡으려는 것 자체가 시장과 맞서는 것이고 국민 열망과 맞서는 것이다 이런 주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지금 이사님께서 이러셨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가 결국에는 강남 상구가 오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지역들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은 새로운 뭔가 완충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월세화가 심화가 됐고 결국에는 이 주택 전월세에서 전세 비중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서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 올라온 분석글에서 보니까
보니까 미국과 일본에는 임차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완충 장치. 만약에 전세가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전세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던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라지게 되면은 시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전세를 대체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월세가 일반화된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이제 비교해서 네. 그 사람들은 한 수십 년간 이제 이 월세살이에 대한 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 매매, 월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주택 시장이 형성돼 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전세는 없어지고 매매와 월세만 있는 이런 그 새로운 스테이지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네. 이게 의도했으면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이게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문제라고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월세살이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네. 이제 학교 다니거나 잠시 일할 때 미국에서 월세로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일본보다는 덜해도 내가 집을 구한다는 건 월세를 뜻합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막 예를 들면 생각을 막 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네. 내가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5천만 원 더해서 1억짜리 반전세를 할까? 아니면 차라리 내가 좀 전략적으로 다른 데다가 돈을 놓고 2천 보증금에 뭐 100만 원 월세를 내는 월세로 할까? 네. 이런 고민들 흔히 하는데 미국은 그런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월세로 가는 거예요. 일단 적어도 대도시들은 사는 거나 월세 이렇게 이원화로 돼 있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려면 소득이 높아도 그쵸. 보증금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월세가 너무 높아지니까 웬만한 자본을 가지지 않고는 예를 들면 뭐 강남의 신축 아파트 월세를 잘 안 가요. 그렇죠. 네, 왜냐면 월세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그쵸.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소위 반전세라는 거 있죠. 네. 반전세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도 좀 있는데 너무 전세까지는 하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월세를 어느 정도 낼 의향은 있고 좋은 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반전세, 특히 맞아요. 서울에 반전세가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냐면 좋은 아파트, 예를 들면 LA나 뉴욕의 좋은 아파트들도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규모가 월세의 한 2에서 3배 사이입니다. 예, 예를 들면 좀 좋은 아파트로 간다면 3,400 월세를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보증금 한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는 사실 뭐 부모님이 주시든지 내가 한 일해서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한 그 금액 자체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현실 사회에서 월세가 많이 이제 이렇게 일반화돼 있다. 이미 제도가 안정화가 되어 있군요.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많냐면 부작용들이 꽤 많습니다. 월세가 비싸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단기로 사는 사람들이 계약을 1년, 2년 해놓고 계약 기간을 다 못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집을 임대를 하는 임대주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을 지키지도 않고 수시로 이제 임차인이 바뀌면 공실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미국에선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랑 같은 개념인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동산 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외지인이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 SSN이 없는 사람은 연대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월세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티라고 하고 이제 서버반이라 그래갖고 네. 교외로 나눠요. 미국은 교외로 가면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는 뉴저지로 가면은 굉장히 그런 그 주택형의 그 집들이 많거든요. 네. 아파트가 아닌. 근데 이제 그런 집들은 사실 우리 소위 말하는 모기지론을 써서 뭐 한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갚을 수 있게 하는 이런 한국과 비슷한 그런 매매 인프라가 있고 네. 실제로 이제 대도시들의 어떤 그 고층 아파트들은 월세 비중이 거의 한 80-90%에 이릅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이런 환경이나 수요자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른 제도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